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토요 시사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륜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나를 읽는 힘을 우리가 같이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근현대사라고 해서 오늘 8번째인데요. 꼭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세계를 그냥 대충 전체를 하나로 보는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가 또 나라끼리 덩어리를 져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고 살까, 자손 대대로 길이 빛나게 또 편안하게 패권을 누리면서 살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러저런 여러 분야들이 또 같이 거기 이제 달려들어서 벌어지는 일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흥미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기고만장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력들이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가운데 울고 웃고 있습니까? 점점 여름은 뜨거워만 가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달구름은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정치 체제와 꽃놀이패 이런 말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근현대사 세계 전체를 간단하게 또 훑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몇 주째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딱 이렇게 묶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세계가 여기에 멀든 가깝든 원든 원치 않든 결합돼 있어요. 소련을 이어받은 그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을 계승한 그 미국이 여기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또 중공이라든가 외로들이 또 여기에 이제 끼어 있고 그 밖에 여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멀리서 가까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내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아직 이렇다 할 것이 없는데 뜨거운 그 서울 한복판에서 오늘도 보니까 민노총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서로 이제 모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뭐 10명 이상은 못 메운다 해가지고 거기 막 이제 줄거 놓고 경찰들이 수백 명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국민혁명당 전광훈 세력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민노총은 또 자기네끼리 전과는 좀 다르게 왜 이렇게 풀어주지 않냐는 식으로 막 난리가 벌어지고 했죠. 이런 이 두 세력은 어떤 그 겉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세력들이에요. 둘로 완전히 상극으로 갈라져 있어요. 참 이러면 나라의 힘이 결집이 안 되고 다른 나라가 가지고 놀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상식인데 이건 아주 194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두 쪽 나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쪽에 또 뭐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는 또 그런 또 뭐 파벌이 있든 없든 크게 두 쪽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옷도 보니까 이제 이쪽을 좌라고 한다면 이쪽은 우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진보라고 한다면 이쪽은 보수라고 하고 그렇죠? 이쪽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이쪽은 자본주의 뭐 등등 많은 말들을 서로 이제 써요. 근데 한국은 지금 쭉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한 세대는 이쪽이 계속해서 점점 주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또 맛이 갔어요. 맛이 가가지고 막 그냥 헌물을 켜는 것부터 해서 시끌벅적하고 이쪽은 완전히 겉보기 좀 질이 멸렬된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가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것이 상징이잖아요. 여긴 서로 그래서 36살인가 3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지금 심부름꾼을 얼굴마담으로 딱 앞에 놓고 얘네들은 겉으로 이제 아웅다웅하는 것 같지만 서로 지금 이렇게 짜고치는 좀 고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 이렇게 해가지고 여당, 야당, 청와대가 이런 노름을 해요. 이런 노름들이 옛날에 삼당 합당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어떤 계기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이제 노조랑 또 어떤 태극기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 뒤에는 이제 미국이 있죠. 미국이 있어요. 그다음 또 일본도 어느 만큼 있죠. 이런 외세를 등지고 이렇게 또 일을 벌이면서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해서 이쪽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것에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판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복잡 미묘해. 왜 서로 이제 땅 따먹기 하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궁극이 어떤 거였냐면 한편 연방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막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잘 감추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빙산의 일각이나 슬쩍 이제 하는데 이게 이 통일의 형태, 통일의 성격과 이게 아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날이 큰 사건 광복이랑 우리 겉보기 난동 사건이잖아요. 경인난. 그다음 겉으로 이제 양쪽 나라 양쪽 정부가 돼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종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계를 놓고 볼 때 배달 결례를 어떻게 딴 나라들에서 인식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늘 놓고 세계 흐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면은 이 문재인이가 어떻게 뭐 어떤 구실하는지 여기에 뭐 돈 좀 있다고 하는 자기네끼리 패거리 이런 7명의 거기 이제 초청받아가 가지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여기 뭐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뭐 수천 명씩의 뭐 인도 그 변종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며칠 동안 막 이제 해변을 거닐면서 아주 대통령이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뭐 이쪽 스페인 이쪽 건너갔다가 또 이쪽 이제 오스트리아 쪽 아무튼 뭐 여기서 아주 지금 여기 우리 나라는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원전 연구소 그 자료를 북한 해킹에 제공한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가 실수했다고 하는 식으로 둘러치면서 아무튼 뚫려가지고 북한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 뭐 하면서 그런 아주 일이 벌어지게 돼가지고 이게 또 신문에 크게 나지도 않고 아주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계속 이제 세계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동정만 조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지리에서 발언한 것이 심각한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 어떤 형태가 됐건 오지리의 그 좌우 합작이 돼가지고 독일로부터 독립했다. 좌우가 싸우지 않았다 하면서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는 한국이 남북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쪽으로 이제 해야만 한다 하는 식으로 막 딴 데 가서 그렇게 자신감을 피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뭐 언론에 거의 보도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파주에서부터 이쪽 익산까지 문재인 고속도로가 거의 이제 추진 확정 단계예요.
적게 나온 건 6천억 공사거든요. 아니 지금 나라 빚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400조, 그래서 4년 동안 지난 68년 동안 660조 해서 지금 1000조가 넘어서는 지경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 양쪽 몇 킬로는 일체 뭐 군사적인 어떤 것도 이제 없이 한다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야, 그런 중에 여기 이제 이 제주도에서 그 원효룡 도지사죠. 이것도 역시 옛날 민주화 출신의 그 주사파로 중국이랑도 아주 가깝잖아요. 그래서 두 번 이제 해 먹고 이번에 이제 뭐 그만두고 무트로 올라올 모양인데 여기 이제 공산당 혁명 100주년 기념사를 여기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은 지금 야당이고 얘는 지금 여당인데 아니 이건 왜 이런 도로를 만들어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뭐 시공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이게 복잡해요. 왜 박근혜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이 지금 설득력이 있고 점점 나오는데 아직 풀어주진 않죠. 뭐 8.15 특사로 풀어줄까 말까 지금 하는 중에 있죠. 이게 지금 과연 국내에서 다 판정해서 국내에서 계획한 대로 펼쳐지는 이 국내 일들인가?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중공이랑 이 소련, 일본이 다 여기 얽혀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을 대표로 한 서방이 한국이 뭐라고 이게 바로 세계 문제의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때문에 좌우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판을 크게 보자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바다 시대잖아요. 태평양, 대서양, 여기 인도양, 그 다음에 여기 북극, 그 다음에 주변이 이게 남극이에요. 이게 남극. 이게 지금 유엔 깃발이에요. 유엔 깃발 가지고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지금 석권하고 지금 여기가 아주 최대 아주 지금 대결이에요. 중국 앞에. 그 다음에 지금 이쪽,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이쪽에 이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이쪽이 북극이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이런 걸 지금 뚫차는 거, 이런 거. 그럼 뭐 세계의 천국이 이루어지나? 우리 걸 이제 빌미를 이렇게 놓고 지금 이런 이른바 현대판 시지만 실크로드, 이게 지금 여기 땅 하면 다 돼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한일도, 여기 다 여기 뭐 부산 쪽에서 이쪽에 지금 지하도가 뭐 여기 땅 하면 다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이것만 문만 틀면은 금방 해서 일로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요. 아니 한국이 뭐길래 이걸 이렇게 중앙에 잡고 있냐고. 이걸 놓고 지금 지난 2차 대전 이후 지금 70여 년 세계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이어서 지금 어떤 것을 모색하고 있는가.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랑 또 그 밑에 이 조폭 밑에 있는 그 바람잡이들이 무지랭이 세계 시민들을 놓고 어떤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 문제를 놓고 지금 입김이 강력해요. 남한은 지금 돈이 없어요. 빚이 지금 천조예요. 천조.
그리고 이미 1997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망했다고 그랬지. 망한 나라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88년부터 97년이면 10년 만에 다 털렸거든요. 그러면서 저기다 이제 큰 손들이 돈을 들면서 돈 세탁하기도 하고 중간 이 기착점으로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부스러기도 있고 정말 세상 모든 종족이 왜 이렇게 많이 놀러 오는 건지요. 이러다가 작년부터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게 왜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의 뭐 이쪽이 뭐 버렸다고 확정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단순히 왜 좌파 정부한테 왜 부동산이 치솟는가? 돈이 많으니까 치솟는 거지. 우리는 돈 그렇게 찍어낼 그런 뭐 여력 없어요. 김영삼, 김대중 그 사이에 IMF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나라 모든 기간 산업, 노란 자일 다 털어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5대 뭐 일반 시중은행을 보길 들어도 우리은행만 빼고 전부 다 70% 향하는 게 서방 자본들이 그 실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은행은 대개 20% 조금 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은 이제 점점 아주 왕따가 되는 것 같이 좀 짜부러드는 거예요. 제일 그래도 나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가지고 부채 없이 하는 기업들은 조그맣거나 망하는 거야. 버틸 수가 없어요. 그 큰 돈에 그냥 몰게 휩쓸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줏대 있는 나라냐고요. 이 경제 문제만 따지더라도 경제의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겉보기에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자는 거를 완전히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지금 나라를 외형상 거의 장악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당다운 야당이 없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국제 정세에 대해서 판단이 엉성한 거예요. 일본을 제대로 압니까? 미국을 제대로 알고 중공을 제대로 알고 러시아를 제대로 알고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자체도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면 딴 애들도 모르고 딴 애들이 우리를 그냥 냅두겠냐고요. 정말 동네북도 이런 동네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박근혜가 탄핵 아닌 탄핵을 당하고 지금 말도 안 되게 4년째 감옥살이 하는 것도 이게 코미디예요. 어떤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이 있죠. 근데 말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쪽 아이들이 얘까지 껴서 여기 완전히 우리나라 대통을 그냥 그렇게 휘어잡았고 그 앞선 이명박까지도. 근데 그 두 명 다 감옥 보낸 사람이 윤석열 아니요? 윤석열이에요. 우리는 항상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오는데 진보적인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이랑 자유주의 신학 이쪽은 이제 장로교 중심한 이른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리승만 때부터 해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쪽 보수파라고 하는 신학교나 교단보더라도 굉장히 좌익 성향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 됐든지 어떤 뭐 교단이 됐든지 어떤 자들이 됐든지 그 중에 이제 서경석이라는 자랑 소강석이라는 자 그다음에 전광훈이라는 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또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양쪽 편에서 춤을 춘다니까요. 교인들은 이거 어떻게 판세가 돌아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 교회 상황이 어떻게 세계 정치에 이용당하고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앞잡이 노릇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겠고, 이 나라를 갖다 리승만 때부터 지리멸렬 망친 단체가 누구보다 교회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라는 사실을 한편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 다른 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그래서 이 종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의 아주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종교예요. 종교 중에 기독교. 가톨릭이야 뭐 완전히 원래부터 이제 좌빨들이니까. 그 뒤에 가톨릭의 실권자 예수회가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크게는 500년 가까이 450년 이상, 중간에 뭐 몇 차례 우여곡절도 있는 것 같이 했지만 지금 완전히 여기서 정확하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로 어울려가지고 벌어지는 걸 제가 이렇게 몇 개 정리해 본 거예요. 양쪽의 관계를 또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고, 이걸 지금 이게 동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이 판이 세계 문제예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이 거기 껴가지고 인구도 지금 이제 5천만이 넘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 더러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주때 우리 긍지를 자꾸만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치 나부레기들이 그 짓거리 하고, 종교 나부레기들이 그 짓거리 하고, 꾼들이 경제꾼들이 해가지고 완전히 지리멸렬 상태예요. 아차하는 사이에 뭐 거지가 될지 짝퉁 사회주의가 될지 예측 못해. 근데 재밌는 게 딴 나라 속사정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한 이러한 그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구도를 하는 게 이게 그 소수 1%도 안 되는 이 소수가 가지고 놀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노예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획책 가운데 겉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길, 하늘길, 바닷길의 문제잖아요. 태평양 시대, 인도양, 대서양 시대, 그 다음에 여기 북극, 남극도 이미 다 이제 나눠먹기 했고, 이 북극을 통해서 이걸 이제 봐요. 이쪽 올려면 여기 그냥 일로 싹 빠지면 간단하잖아요, 이거요. 이거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로 싹 가면 얼마나 빨라? 이걸 뭐 가려면 일로 갑니까? 아니면 미국에 가려면 이렇게, 아니면 일로에서 일로 빠져가지고 일로 이렇게 여기 뺑돌이면 여기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여기 이제 아프리카, 남미, 호주, 이게 좀 호주가 좀 동떨어진 느낌도 들지만 여기 첫 번째 원, 지금 여기 한국입니다. 두 번째 원, 요 첫 번째 원, 여긴 춥죠. 근데 바다고, 여기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핵심이에요. 핵심. 어떤 지역보다 우리는 지금 아주 그 지정학으로다가 아주 굉장히 여기 뛰어난 지역에 있어요. 요거 요즘 여기에 요거 아주 요거 천혜의 지역이에요. 요거 아주 천혜의 지역. 요게 2시 방면 됩니까? 1시에서 3시면 1시 방반면이니까 요거. 호주랑도 완전히 이거 아주 여기서 미국 뭐 이거 아주 요지 중에 대요지예요.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치를 모르고 너무 종교를 몰라요. 정치꾼들은 정말 허수아비들이고 다 큰 나라 눈치 보면서 그냥 그 부스러기 먹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큰 손이 얼마나 한국에 지금 돈을 뿌리고 일본 통해서 또 돈을 뿌리며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쪽 뭐 북한만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뭐 겉으로 제재한다고 하지만 다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있는 건 이미 옛날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이게 둘로 갈려져 있는 게 불편하긴 하는데 절제력도 길러지고 그냥 있어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서로 공생을 모색하는 거예요. 중미도 마찬가지예요. 미일도 그렇고 어떤 나라가 힘이 세고 어떤 나라가 꼴리는 것 같지만 공생이라니까요. 자, 이런 판국 가운데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상 아이들이 주무르는지를 조심해서 보면서 우리나라 배달교회가 세계를 서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경륜을 펼치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꽃놀이패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꽃놀이패 겸 만년패예요. 둘로 딱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사람들이 계획하고 서로 뭐 전쟁도 벌이고 또 그냥 적에 적은 적이다는 식으로 완전한 적도 없고 우금도 없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처 없고 사람들은 헤매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거짓 배교하는 거짓 성경 해석자들이 엉망진창인 때고 대혼란이에요. 가정 다 파괴되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한번 바르게 잡아주는 때를 우리가 감히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대사, 현대사를 150년사, 조금 이제 팽팽한 건 250년사, 조금 더 멀리 본 500년 역사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살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고대사도 그렇고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뭐 통일신라 이후는 거의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마당이고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느냐도 지금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대한제국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용어들, 역사 용어들, 현대 각 분야 그 용어들 특히 우리나라 말이 세종 때 그 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음을 통해서 통일신라 때 향찰 그런 것이 일제 때 한글로 둔갑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것이 어떤 영향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때 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번역을 통해서 문명을 퇴치하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일제 때 일본으로 이제 유학 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하나님들을 믿고 또 뭐 카톨릭 믿고 하면서 이게 들어온 사람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100한 20년 동안 완전히 기득권 세력으로 정치판에 종교판에 또 남북 지금 이런 판에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그런 면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정말 더 조심해야 되고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간 가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흐름을 똑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